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KH그룹의 연례 갈라 파티장. 하지만 오수연에게 그 빛은 차가운 감옥의 창살과 다르지 않았다. 5년 전 기울어가는 친정을 살리기 위해 정략결혼이라는 이름으로 KH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 한순간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다. 남편 강지훈에게 그녀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고 시어머니 한 여사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는 배경 없는 가난한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늘도 수연은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남편 강지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여느 때처럼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유력 인사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빴다. 그의 옆에는 늘 그렇듯 아름다운 여배우이자 KH그룹이 후원하는 재단의 홍보대사인 윤채린이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불쌍한 오수연 씨, 저러니 남편 사랑을 못 받지. 윤채린 씨가 진짜 안주인 같네.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지만 수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잔잔한 미소만을 유지했다. 그녀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다.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니, 그들 부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날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툰 솜씨로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윤채린과의 스캔들 기사와 함께 밤늦게 돌아와 그녀의 정성을 비웃듯 무시했다.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쇼윈도 부부 생활을 끝내겠다고. 더 이상 그의 무관심과 시댁의 냉대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갈라 파티가 그녀의 마지막 무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준비했다. 지난 몇 년간 시댁의 눈을 피해 몰래 모아온 비상금, 그리고 유일한 친구인 박민지의 도움으로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KH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강지훈 회장님과 오수연 사모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먼저 무대를 향해 걸어갔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지훈의 팔짱을 끼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인물의 팔을 잡고 있었다. 순간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과 그녀의 옆에 선 남자에게 쏠렸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 유명 건축가이자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인 한도윤이었다. 수연은 그동안의 수수하고 그림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혹적인 블랙드레스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도윤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연과 도윤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질투심마저 스쳐 지나갔다. 저 여자. 오수연이 감히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던 아내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나타나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시어머니 한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윤채린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오수연 씨, 바람이라도 난 건가? 강지훈 회장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수연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기며 도윤과 함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무대 중앙에 선 지훈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수연이 지훈의 바로 옆에 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의 눈에는 의문과 경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담겨 있었고, 수연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결의와 함께 아주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종언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그녀의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장학금 수여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람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강지훈과 오수연,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도윤에게 쏠려 있었다. 수여식이 끝나고 수연이 도윤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오수연 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두 분? 어떤 관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지훈 회장님과는 별거 중이신 겁니까? 수연은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도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강지훈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혹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수연이라는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나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도윤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수연은 아무도 몰래 키우던 작은 몰티즈 소리를 생각했다.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존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오수연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티장을 둘러보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지난날의 감옥. 이제 그곳을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에게 아주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낸 후 한도윤과 함께 당당하게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오랜 굴레를 벗어던진 나비처럼 자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강지훈에게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다. 갈라 파티장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강지훈의 차 안은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얼음장 같은 눈빛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암시하고 있었다. 오수연은 창밖만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온한 옆모습은 지훈의 속을 더욱더 뒤끓게 만들었다. 한도윤은 자신의 차로 수연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열리고 지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연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용인들은 그의 살벌한 기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소나기 힘에 수연의 팔목이 아팠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보고 들은 그대로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보고 들은 그대로 감히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온갖 추문을 만들어내 내까짓 게 뭔데.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오수연이 이토록 대담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숨죽이던 여자였다. 당신에게 저는 내까짓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네, 인생 내 아내로서의 내 인생은 오늘부로 끝장난 줄 알아. 원하던 바예요. 수연이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제 쪽은 도장 다 찍었어요. 당신도 찍어주세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연을 바라보았다. 이혼, 감히 오수연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이혼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누가 누굴 버리겠다는 거야. 그는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내던졌다. 이 결혼 끝내는 건 나야. 네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목적은 같으니까.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난 5년간 겪었던 서름과 절망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족쇄 KH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너한테는 족쇄였단 말인가.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지훈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한 여사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듯 싸늘한 눈빛으로 수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지훈아. 이 애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는데 뭘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야. 한 여사가 수연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년이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그것도 모자라 다른 논팽이까지 끌어들여. 수연은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어머님,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도윤 씨는 어머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뭐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 드는 게냐. 한 여사의 얼굴이 더욱더 험악해졌다. 이 모든 소동을 밖에서 듣고 있던 한도윤이 조용히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오수연 씨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죠. 그녀는 더 이상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도윤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내 놈은 또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지훈이 도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수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지훈 씨,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세요. 이혼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때 윤채린이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수연 씨, 설마 두 분 싸우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소함과 함께 은근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외부인들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는 수연과 도윤을 번갈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수연, 너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한도윤 당신도 내 아내에게 접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친 지훈은 휙 돌아서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한 여사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수연을 노려보았고 윤채리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에게 짧게 눈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한 여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내년이 우리 집안에서 가져간 모든 것을 토해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제가 가져간 것이요. 오히려 빼앗긴 것이 더 많을 텐데요. 제 젊음, 제 시간, 그리고 제 감정까지도요. 수연이 차갑게 응수했다. 뭐라고 이 천박한 것이 한 여사가 손을 들어 수연의 뺨을 때리려던 순간 도윤이 그녀의 팔을 막아섰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오수연 씨는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날 겁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수연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둔 상태였다. 결국 그날 밤 수연은 소리를 품에 안고 KH그룹의 저택을 나왔다.
5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 한도윤과 그녀의 유일한 친구 박민지가 함께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대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수연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려 할 터였다. 그리고 수연 역시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서재. 그는 찢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수연, 그녀의 당당했던 눈빛, 흔들림 없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지난 5년간 그는 그녀를 너무나 얕보았다. 아니,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그가 알던 오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봉인에서 풀려난 어떤 존재처럼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는 한도윤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한도윤. 지우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질투심과 함께 강한 경쟁심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는 결코 오수연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저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터였다. 진정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을 벗어난 오수연은 한도윤이 미리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품에 안은 소리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면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작은 온기가 지난 5년간 그녀가 갈망했던 것이었다. 밤늦도록 박민지와 한도윤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지는 분노하며 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을 비난했고,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수연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5년 전, 22살의 오수연은 파산 직전에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KH그룹의 강지훈과 결혼했다. 사랑 없는 결혼. 아니, 일방적인 희생에 가까웠다. 결혼식 날, 지훈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신혼여행은커녕 다음 날 바로 회사로 출근해버렸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KH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뿐인 존재, 혹은 가끔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하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시어머니 한 여사의 냉대는 일상이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놔. 아비 회사가 망한 것도 내년 팔자 때문이야. 폭언과 무시는 수연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아니, 어쩌면 그 역시 동조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거대한 저택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정원 구석에서 몰래 키우던 작은 몰티즈, 소리뿐이었다. 소리의 따뜻한 천만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그의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미고, 그의 회사 일까지 밤새워 공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귀찮아했다.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걸까?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결정적인 사건은 1년 전, 그들의 4번째 결혼 기념일에 일어났다. 수연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밤새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를 준비했고, 서툰 솜씨로 케이크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밤늦게 돌아온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옷에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함께 윤채린의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연아, 아직 안 잤어. 마침 잘 됐네. 채린 씨가 오늘 영화 시사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축하 파티가 좀 길어졌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변명했고 수연이 차린 음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더 이상의 희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 오수연이 아닌 오롯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낮에는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몰래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고 밤에는 친구 민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구상했다. 그녀에게는 손재주가 있었고 특히 액세서리 디자인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도인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그녀가 디자인 재료를 사기 위해 들렀던 작은 공방에서 그는 건축 디자인 관련 미팅을 하고 있었다. 수연의 독특한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된 도윤은 그녀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딱한 사정과 숨겨진 열정을 알게 되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는 수연의 강인함과 섬세함,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독립을 돕기로 결심했고 갈라 파티에서의 파격적인 등장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물론 그 계획에는 수연을 향한 그의 사적인 감정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수연은 창가에 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이제 더 이상 숨막히는 저택의 감시도 지훈의 차가운 눈빛도 견딜 필요가 없었다. 괜찮아, 도윤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녀는 민지와 도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작업실 겸 쇼룸을 열었다. 수연의 아뜰리에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주얼리와 수공예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녀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도 조금씩 늘어갔다. 물론 강지훈과 KH그룹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지훈은 여전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들은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연을 압박하려 했다. 시어머니 한 여사는 사람을 시켜 수연의 가게 주변을 맴돌게 하며 그녀를 괴롭혔고 윤채리는 언론에 수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오수연이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친구 민지와 따뜻한 지원군 도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강한 의지와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훈의 압박에 당당히 맞섰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예고도 없이 수연의 아뜰리에를 찾아왔다. 그는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뭘 하겠다는 거지.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아직 기회를 줄 때 수연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긴 내 꿈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집은 내게 감옥과 다르지 않았어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오수연,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후회요. 지난 5년간 당신 아내로 살았던 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지훈은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상실감.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오수연.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강지훈은 오수연의 단호한 거절에 심기가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동정조차 바라지 않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그의 오만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수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한도윤이라는 남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다음 날부터 KH그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의 작은 아뜰리에. 수연의 꿈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다. 주요 거래처였던 작은 부티크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고, 재료 공급 업체들은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렸다. 수연이 애써 준비했던 작은 패션쇼의 대관 계약마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롭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건 강지훈 씨 짓이 틀림없어요. 박민지가 분통을 터뜨렸지만 수연은 묵묵히 작업대 위의 스케치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했다. 한도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그가 진행하던 대형 건축 프로젝트 몇 개가 갑자기 보류되거나 투자자들이 자금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KH그룹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했다. 괜찮아요. 수연 씨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일보다 수연이 받을 상처를 더 염려했다. 수연은 붓을 놓고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정도로 포기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강지훈 씨가 우리를 막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 한 여사는 아들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사람을 시켜 수연의 아뜰리에 주변의 불량배들을 풀어 행패를 부리게 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녀의 평판을 훼손하려 했다. 윤채린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서 은근슬쩍 수연을 깎아내리며 지훈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수연과 도윤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었고 수연의 숨겨진 강인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수연은 민지와 도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독창적이고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은 소수의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작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수연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를 더욱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 그녀가 서툰 솜씨로 차려주었던 저녁 식사,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 공식적인 자리에서 늘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녀의 단아한 모습. 그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단 한 번도 그녀의 진심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을 느꼈다.
오수연이 없는 저택은 그저 차갑고 삭막한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온기, 그녀의 숨결, 심지어 그녀의 잔소리마저도 그리웠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오수연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수연의 아뜰리에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녀와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작은 트럭에서 디자인 재료들을 함께 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질투심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오수연의 저런 미소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차를 돌려 회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수연과 도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도윤의 회사가 KH그룹의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손을 썼고, 수연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마저 해킹 공격을 받도록 지시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수연은 더욱더 강해졌고, 도윤은 그런 그녀를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KT그룹의 부당한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훈의 고독감은 더욱더 짙어졌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수연, 너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과 함께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이런 행동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당신 자신만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알던 예전의 오수연이 아니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지금 너무나 비참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의 근원에는 오수연이라는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오수연을 단순히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심으로 그녀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지독한 내면의 싸움은 그를 더욱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비틀린 복수심과 오수연의 단단한 저항이 팽팽하게 맞서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수연이 운영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 수연의 아뜰리에의 물류 창고에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불길은 수연이 밤낮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했던 소중한 작품들과 재료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수연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희망이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한도윤과 박민지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위로했지만 절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KH그룹으로부터 받아온 부당한 압박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다음 날,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수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강지훈, 혹은 그의 어머니 한 여사의 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더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강지훈에게도 즉시 보고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지만 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수연의 사업을 망가뜨려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방화라니, 아무리 자신이 비열한 수를 썼다지만 범죄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가? 그는 자신의 지시를 넘어선 행동을 한 부하가 있는지, 혹은 어머니 한 여사가 독단적으로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만함과 죄책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편 수연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애썼다. 그녀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재능과 열정까지 타버린 것은 아니었다. 도윤은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고 민지는 언론을 통해 KH그룹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려 애썼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힘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미약해 보였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다. 화재 당일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한 노숙인이 방화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고 그들이 KH그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이 증언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이 방화 사건이 정말 자신과 관련된 일로 밝혀진다면 KH그룹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그 자신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중심에는 늘 오수연이 있었다. 그는 밤늦게 수연의 임시 거처를 찾아갔다. 화재 이후 그녀는 도윤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수연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랐지만 이전처럼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일이죠? 화재 사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지훈이 다급하게 변명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대신 불안감이 묻어났다. 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정말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래, 날 믿어줘. 내가 아무리 너에게 상처를 줬어도 그런 비열한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야.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그녀를 위로할 자격이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안겨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미안하다. 오수연, 내가 다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그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다. 며칠 후 경찰은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 여사의 신복 중 한 명을 체포했다. 그는 한 여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KH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강지훈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수연은 그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KH그룹의 무고한 직원들과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는 동시에 강지훈에게 KH그룹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강지훈에게는 깊은 참회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오수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도윤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수연을 지원했다. 그는 수연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깊은 이해심과 변함없는 지지는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지훈은 수연을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이 어려 있었다. 오수연 씨,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수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녀의 선택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은 또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터였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의 간절한 사과와 두 번째 기회를 달라는 그의 애원은 오수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난 5년간 그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이제 겨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시작한 그녀에게 그의 등장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냉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수연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는 매일 아침 수연의 아뜰리에 앞에 작은 꽃다발과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두고 갔고 그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기도 했다. KH그룹의 막강한 힘은 이제 수연을 억압하는 대신 그녀의 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한도윤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수연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녀가 다시 상처받을까 염려되는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수연 씨,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의 변함없는 지지는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어머니 한 여사와 윤채리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한 여사는 수연을 직접 찾아와 내까짓게 감히 내 아들을 휘두르려 드느냐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심지어 돈 봉투를 내밀며 지훈의 곁을 떠나라고 종용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강지훈 씨 곁을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 이런 무례한 행동은 그만해 주십시오. 수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 흘리며 참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한 여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 윤채린 역시 호시탐탐 지훈에게 접근하며 수연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그녀는 지훈에게 오수연은 한도윤이라는 새로운 남자가 생겨서 당신을 버린 것뿐이에요. 그녀의 쇼에 노란하지 마세요. 라며 이간질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수연의 아뜰리에에서 작은 패션쇼가 열렸다. 화제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첫 번째 결실이었다. 쇼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찬사를 보냈다. 쇼가 끝난 후 지훈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프리지아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하오. 오수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강지훈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 역시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비록 그 시작은 악몽과 같았지만 최근 그가 보여준 변화와 진심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내게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도 줄 수 없는 거요. 지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상처받은 짐승 같은 절박함이 어려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려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어떤 감정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미움과 원망 아래 가려져 있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연민과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르는 감정. 그때 한도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연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는 지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강지훈 대표님, 오늘 오수연 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 이제는 그녀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윤의 말에는 어떤 가시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수연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고, 그것이 설령 자신과의 미래가 아닐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지훈은 잠시 도윤의 손을 내려다보다 이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더 이상 적대감이나 경쟁심이 아닌 한 여자를 향한 각기 다른 방식의 존중과 이해였다. 그날 밤 수연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 그리고 한도윤. 두 남자 모두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잊을 수 없는 과거를 공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구원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변화를 약속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할까? 정답은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마음만이 그 길을 알고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강지훈에게 연락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내릴 마지막 선택에 대한 예고와도 같았다.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은 과연 어떤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쉼표가 될 것인가? 운명의 저울은 이제 마지막 눈금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약속한 저녁, 오수연은 강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녀의 작은 아뜰리에 근처,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식당의 작은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거요.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밤을 지사오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었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이 보여준 변화와 노력들 고맙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혹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당신을 용서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역시 과거의 아픔 속에서 힘겨워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도 KH그룹의 안주인도 아닌 오롯한 오수연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꿈을 이루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수연이 마침내 말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도록 해요.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 비쳤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놓아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알겠소.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했다. 혹은 사랑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고백이었다.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강지훈 씨, 당신도 꼭 행복해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인연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며칠 후 이혼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강지훈은 수연이 요구한 최소한의 위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오수연의 수연의 아뜰리에는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여러 유명 편집샵에 입점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디자이너 오수연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친구 박민지와 이제는 사업 파트너이자 소울메이트가 된 한도윤이 함께였다. 도윤과 수연의 관계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잔잔한 강물 같은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다. 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아뜰리에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그는 오수연과의 이혼 후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후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KH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과거 자신이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인간미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수연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추억이자 성장의 밑거름으로 남아있었다. 어머니 한 여사는 아들의 변화와 수연의 성공을 보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윤채리는 스캔들과 함께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상처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오수연과 한도윤이 함께 기획한 자선 전시회였다. 수익금 전액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전시회 한쪽 벽에는 수연이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낸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빈 세 장과 날아오르는 나비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어둡고 텅 빈 세 장 문이 열려 있고 그 위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모습.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전시회 마지막 날,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그림 속 나비에게서 자유롭게 날갯짓하는 오수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수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한도윤이 다정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다. 와주셨네요. 강지훈 씨, 수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축하하오. 오수연 씨, 정말 멋진 전시회였소.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아픔과 오해는 이제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숙한 이해와 존중만이 남아있었다. 앞으로도 당신의 길을 항상 응원하겠소.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수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도 늘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서로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전시회장을 나섰다. 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평온했다. 비록 사랑은 떠나갔지만 그는 그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수연은 한도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작품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하늘을 찾았고 이제 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눈부신 새벽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